우리 최근에 일십 대책이었죠. 일십 대책에 뭐 소형 주택, 신축 주택수 뭐 제외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주택수 제외되니까 이거 경매 한번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주요 내용, 일십 대책, 그 주택수 제외되는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에 이 업계에서 요구를 했던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이 대책이 포함이 된 건데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니까 2년간 유효합니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이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이 비아파트를 사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세금 혜택도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비아파트 매입 혹은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양도세, 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이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아파트 소형주택이 어떤 주택이냐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서 60제곱미터. 네, 60이고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6억 원, 6억 그리고 원. 지방 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여야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명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이 비아파트를 매입이나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취득세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양도세나 이 종부세 부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조금은 난 더 광범위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약간은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후에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 대책 내용 보니까요. 이거 사실은 아파트는 좀 힘들잖아요. 뭐 6억이다, 60제곱미터다. 물론 비아파트지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6억 이하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까? 하반기에 금리나 지금 시그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택 있는 분들도 기존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다주택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세금,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그냥 오피스텔이나 빌라 한번 경매 한번 낙찰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오피스텔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 마이너스 피, 우리 마피라고 하잖아요. 네. 마이너스 피까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경매 시장 콕 찍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일단 뭐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오피스텔 경매 시장 최근 분위기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네. 물론 이제 그 경매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좋아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워낙 높아서 월세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물론 이제 2021년도에는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약간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하면서 덩달아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경매로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사람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긴 합니다. 기피하는 거예요? 네. 규제를 풀어줘도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신축 오피스텔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규제들은 경매 시장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등은 없고요. 네네. 근데 약간 다른 점은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소액으로 할 수 있는 1, 2억 원대 소형 오피스텔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도 약간 임대 수요가 많을 만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는 수요가 계속 진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낙찰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긴 하고요. 최근에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던데요. 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경매 시장에서 조금 지금 낙찰가율대로 낙찰을 받는다면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 지역의 월세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오피스텔 수익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피스텔 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거용 그렇죠. 오피스텔이 2020년, 2022년까지 굉장히 좀 활발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 그렇죠. 소형이 이제 원래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당연히 뭐 어려울 겁니다. 아파트 대체제인데 아파트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물론 금리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뭐 월세가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규제도 좀 네. 풀리고
또 매매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앞으로 이게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네네. 그렇다면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 좀 구체적인 상황하고요. 그래도 좀 희망을 찾고 싶다면 혹시 좀 기대할 만한지 한번. 오피스텔 수익률은 일단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겠죠. 예,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지금 그건 워낙 이제 입지마다 워낙 다양해서 입지마다? 그걸 네네. 제가 콕 집어서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네네.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뭐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오피스에 대한 수익률 이런 네. 것들을 계산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5%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넘기는 쉽진 않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금리가 워낙 올라가지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5%가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렇죠. 사실 금리가 저금리 때 1% 2%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 생각은 5%가 일관성 있게 유지만 된다면 그렇죠. 금리가 뭐 앞으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미국도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저는 이런 수익형 오피스텔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역세권 주변에 또 네네네.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곳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